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앞에서 인수분해 공부하셨죠. 고차식의 인수분해 그것만 돼 있으면은 거저 먹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인수분해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차식과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기본은 이겁니다. 특정한 모양을 빼고는 전부 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인수정리는 뭐죠? 그 식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0 되는지를 먼저 찾는 겁니다.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요 네 개 중에는 웬만하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를 넣어야 0 되는지를 잘 찾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을 물어봐요. 방정식에서 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x세제곱에 빼기 6x제곱 플러스 11x에 빼기 6은 0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걸 풀어보래요. 그러면은 먼저는 이 식을 인수분해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인수분해부터 하는 겁니다. 얼마를 넣어야 여기 0 되나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1 있죠? 1하고 요 11 보이죠?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10이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6 보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전체 다 돼버리면 0 되니까 이때는 1 넣으면 0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전부 다 개수들만 다 더했을 때 0 되면은 그건 1 넣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개수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10이죠. 두 번째와 네 번째의 개수를 더했을 때 만약에 12로 똑같이 나온다면, 이 문제는 아니지만 첫 번째, 세 번째 더한 것과 두 번째, 네 번째 더한 게 서로 같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1 넣으면 0 된다. 찾았으니까 이제 바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3차, 2차, 1차 상수항. 그럼 1 넣으면 1, 마이너스 5, 6,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 넣어서 0 됐기 때문에 식으로는 x-1에 x제곱 빼기 5x에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한 번 더 되죠? 3, 2로. 그래서 x 빼기 1, x-2, x-3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세 개의 곱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x는 1 또는 2라고 적죠? 그 말 뜻은 여기 똑같습니다. 해를 이야기할 때 x는 1 또는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근을 물어봤기 때문에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괜찮죠? 자,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항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2는 0이죠. 이번 시간에는 고차 방정식의 모든 형태를 다 볼 겁니다. 기본적인 형태들.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3차 방정식이죠.
얼마를 넣어야 0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 넣으면 0 되죠? 그죠? 그럼 바로 찾았으니까 조립제법을 바로 하는 겁니다. 3차, 2차 없죠? 0. 조심하시고 1차 상수항. 그럼 1로 하게 되면은 1, 1, 1, 1, 1, 2, 2,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 넣어서 0 됐기 때문에 식으로는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에 더하기 2는 0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알파와 베타는 어디의 근일까요?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허근을 구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의 공식에 넣어서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구하면 근의 공식에 넣으면 되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신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근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1 하나 나오죠. 1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 2개, 총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구하라라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이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이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 구해놔야 되겠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2가 되겠네요. 그죠? 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상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그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은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죠. 이거 안 외우고서는 수학상을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나와요. 자, 그럼 여기 얼마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2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플러스 6 되겠죠? 답은 5가 돼야 됩니다. 괜찮죠? 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해서 3차 방정식이니까 얼마를 넣어야 0 되는지를 찾는다. 그 다음에 바로 조립제법을 해서 풀면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기본적인 거는 좀 이해되시죠? 자, 조금 응용된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4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7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2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개수를 더하면 4죠. 두 번째와 네 번째 개수를 더해도 4입니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0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차, 2차, 1차, 상수. 자,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야 되겠죠? 그럼 2 내려오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3 마이너스 3 딱 떨어지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됐으니까 x 플러스 1이다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2x제곱 빼기 x의 플러스 3은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알파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4알파 제곱에 빼기 2알파의 플러스 7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죠. 많이 보던 거죠.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다. 그러면 근의 공식에 넣어서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이 얼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알파를.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2알파 제곱에 빼기 알파의 플러스 3은 0. 요런 식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식과 요 식의 관계를 가만히 보는 겁니다. 아, 요만큼 보이시나요? 요거는 요 3을 넘기고 2를 곱해버리면 나오죠. 요 식 자체가. 3을 넘기고 2를 곱하면 4알파 제곱에 빼기 2알파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 통째로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7을 더해놨으니까 답은 1 돼야 되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인수분해는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앞에서 2차 방정식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3차 방정식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끝났고, 이제 몇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은 공통부분이 있을 때 똑같습니다. 공통부분이 있을 때도. 자, 보세요. x제곱 빼기 2x의 제곱에다가 자, 빼기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의 x제곱 빼기 3x의 빼기 플러스 15는 0돼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와 공통부분이 있을 때입니다. 얘와 얘가 공통된 거 보이죠? 그럼 보통은 치환을 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 치환을 해서 푸는 게 맞는데 이제 눈에 좀 들어와야 되겠죠. 아, 2차를 제곱했으니까 4차, 여기 2차, 그러면 전체적으로 4차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동그라미 제곱 빼기 8에다가 동그라미 더하기 15, 2차 방정식처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굳이 A로 안 쓰더라도 괜찮죠?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3, 5,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8 나오죠? 그럼 뭐가? x제곱 빼기 3x가 3이거나 또는 5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3을 이쪽으로 옮겨주면 x제곱에 빼기 3x에 빼기 3은 0이 되고, 그 다음 x제곱 빼기 3x에 5를 넘기면은 빼기 5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네 근을 A, B, C, D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차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근 두 개 구할 수 있죠? 근의 공식에 넣어서. 얘도 근의 공식에 넣어서 근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네 개를 쭈루룩 다 더해도 돼요. 근데 어차피 이런 거죠, 지금 이거는. 여기에 두 근을 A, B라고 보겠습니다. 이쪽에 두 근을 C, D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와 B를 먼저 더하고 C와 D를 더한 결과를 먼저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A와 B인데 두 개 더했대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 이야기겠죠. 아, 그러니까 얘는 3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C와 D인데 더하라는 말은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끝났죠? 지금 A, B, C, D 다 더하래요. 그러면 3과 3을 더하면 되죠. 답은 6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A, B, C, D 다 곱하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A, B라고 잡으면 이거는 두 근의 곱이죠. 예, 마이너스 3입니다. 요 C 곱하기 D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두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쭈르륵 곱하라는 말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를 곱하라 라는 소리가 되고 얘는 15가 되는 겁니다. 에? 직접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딱 구해놓고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공통 부분이 있을 때예요. 자, 이제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자, 보기차 방정식은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되는 경우. 앞에서 보기차식 인수분해할 때 말씀드렸어요. 복습하세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면은 쉽죠. 이거는 쉽게 넘어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데 이때 기준이 상수항을 보고 맞춰 주셔야 돼요. 식을. 자, 무슨 문제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x 4제곱 빼기 10x 제곱에 더하기 9는 0돼 있죠. 보기차 방정식 x 4제곱 x 제곱 상수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제곱을 치환을 해도 다시 2차 방정식이 되는 형태, 이런 걸 보기차 방정식. 이거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죠.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일부러 적겠습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치환하면은 반드시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와야 된다.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t제곱에 빼기 10t에다가 플러스 9가 되겠죠?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t 빼기 1에 t 빼기 9는 0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t 값이 1 또는 9가 되는데, t가 원래 뭐였죠? x제곱이에요. 그럼 x제곱이 1이거나 9가 되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x제곱이 1 되는 경우는 언제죠?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9가 되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치환하지 말고 바로 딱 볼 수 있겠나요? 이거 인수분해 되네.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x제곱이 1이거나 9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 절대값 델타. 이 델타입니다. 델타. 이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하래요. 그럼 이거 얼마죠?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하면 2가 됩니다.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6 되겠죠? 답은 8 돼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보기차 방정식 중에서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는 이렇게 쉽게 풀려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등식, 2차 부등식 다 공부하고 끝자락에 두 근의 부호에 대한 내용을 따지게 됩니다. 그때 얘가 다시 등장합니다.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를 봤고,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x 4제곱에 빼기 6x 제곱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치환해서 푸는 게 맞지만 2차 방정식을 푼 다음에 그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 순간 이상해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데 기준을 상수항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1이면은 여기 얼마를 맞춰야 되죠? 알죠? 자, 잘 보세요. x 플러스 1에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x 제곱에 더하기 2x에다가 플러스 1.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이면 x 제곱 더하기 4x에 플러스 4. 여기가 4면 여기가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을 전개하게 되면은 상수항 9 되겠죠? 그럼 여기는 6x가 있어야 됩니다. 6이 있어야 돼요.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16이면 x 앞에 개수가 얼마 돼야 돼요? 8 돼야 되겠죠? 그죠? 왜? x 더하기 4의 제곱을 전개했을 거니까. 예? 오케이?
자, 여기가 25가 되면 x의 개수가 얼마로 맞춰줘야 돼요? 10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 말이.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1이죠? 1. 1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를 2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2보다 크죠? 이렇게 남아 돌 때는 뒤로 살짝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x 4제곱에 빼기 2x제곱 더하기 1. 그러면 빼기 4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 식에서 변화가 없으면서 이제 조건이 맞춰졌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앞에 식은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놔두고 4x제곱이기 때문에 2x의 제곱 이래 바꿔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꾸느냐? 뭘로 만들려고? 합차 공식으로 만들려고.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에 더하기 1 되겠죠. 그 다음 얘 빼기 얘 x제곱 빼기 2x에다가 맞죠? 빼기 2x에다가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는 0. 요게 잘못됐죠, 지금 요게. 요 플러스 1 아니죠, 이거. 플러스 1 잘못, 죄송합니다.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럼 x제곱 플러스 2x에 빼기 1.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그래서 x제곱에 빼기 2x에 빼기 1.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때 모든 양의 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0 되는 값, 이거 0 되는 값 찾을 텐데 이거 0 되는 값은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근의 공식에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 지우겠습니다. 칸이 부족해서. 자, 근의 공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거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그래서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가 1이죠.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에 마이너스 ac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얘도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괜찮죠? 이때 모든 양의 근의 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가 양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 양의 근이니까 여기서는 플러스가 양수죠.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고 답은 2 루트 2가 답이 돼야 됩니다. 자, 중간에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이해되시죠? 보기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로 나눠준다. 보기차식 인수분해와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는 0이 붙은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개수가 가운데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x 4제곱에 플러스 2x 세제곱에 빼기 6x 제곱에 더하기 2x의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자, 보시면 x 4제곱의 개수가 1이죠. 여기 상수항이 1입니다. 요렇게 대칭이고 요렇게 개수가 대칭이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는 시작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시작만 할 수 있으면은 90%는 끝난 겁니다. 자, 시작이 뭐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쪽 x제곱, 이쪽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은 나누더라도 0이겠죠?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 식이 x제곱 플러스 2x에 얘는 마이너스 6 되겠죠? 나눴으니까 얘는 x분의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얘는 x제곱분의 1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정리할 때도
요렇게 요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2가 있겠죠. 뒤에 적겠습니다. 빼기 2. 그 다음 요렇게 두 개를 2로 묶어주게 되면은 x 더하기 x분의 1 되겠죠. 빼기 6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렇게 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계산하면 뭐죠?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끝났죠. 왜? 요걸 동그라미라고 본다면은 동그라미 제곱 2 동그라미에 빼기 8이에요. 그러면은 4, 2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나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얼마가 되죠? x 더하기 x분의 1은 2가 되거나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분수 있으면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양변에 x를 다 곱합니다. 그럼 여기 x 곱하면 x제곱, 여기 x 곱해서 넘기면 빼기 2x, 여기 x 곱하면 플러스 1이겠죠. 는 0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x를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곱하면 x제곱, 여기 마이너스 4x인데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때 질문이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근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x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x가 1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중근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근의 공식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짝수기 때문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에 마이너스 ac 3 되겠네요. 그러면 제일 큰 근은 1인 거 아시겠나요? 1. 왜냐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거 1점 얼마죠? 마이너스 2에서 1점 얼마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0점 얼마예요? 그죠? 얘가 크죠? 제일 큰 근이 1. 그 다음 제일 작은 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2에 빼기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빼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제일 큰 거에 제일 작은 걸 빼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죠? 3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그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특정한 형태를 띠는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3차나 4차 방정식 문제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수정리와 조립대법. 인수정리는 뭐라고 했죠? x에다가 얼마를 탁 넣었을 때 0 되는 값, 그걸 찾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셔서 알겠지만 인수분해는 당연히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 걸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치환하는 경우, 세 번째 보기차 방정식, 마지막 네 번째 상반 방정식.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